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음, 중간고사 대체 과제 하시느라 네, 수고 많으셨고요. 어, 어, 저기 내시지 않는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중간고사 대체 과제는 저희 헌법과 민주주의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다 잘 내셨는데 또 어디서 다른 과목 들으시는 분들은 좀 안 내신 분들도 한 세 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 수업 시간 내에 이렇게 다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중간고사 대체과제를 내지 않게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점수를 드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안 내시는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네, 제 채점하는 저도 이제 성적을 드려야 되는데 네, 성적을 드리지 못하는 저도 되게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니까 힘든데,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들은 다 잘 내주셔가지고, 저의 고통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덜어주셨습니다. 네, 저번 주는 네, 개인적으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네, 제가 휴강을 했는데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저번 주죠? 네, 중간고사 전주까지 저희가 이제 7주차 국가론 해가지고 주권의 내용 중에 자주조직권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부터는 이제 주권의 내용 중에 두 번째 영민고권. 네, 말이 이제 어려워서 영민고권이지 인적 주권인 거죠.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저희는 지금 국가의 요소 중에 주권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주권 중에 이제 주권의 내용과 특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주권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자주조주권, 네, 저번 주, 중간고사 이전 주까지 자주조주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는 영미국권, 인격주권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영미국권은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나라의 국민에 대한 지배권을 의미한다. 자, 이게 바로 영미국권이라는 건데, 뭐죠? 네, 그 나라의 국민, 네, 어떤 한 국가의 국민, 자, 이 국민에 대한 지배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민국권 또는 인적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자,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도 지배권을 가진 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이 영민국권이라는 게 네, 이 인적 주권이라는 게 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자,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해서도 뭐죠? 그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 국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집니다, 여러분. 네, 꼭 그러니까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내가 해외 어디에 나가 있더라도 당연히 이 대한민국은 뭐죠? 나에 대한 어떤 지배권, 네, 지배라고 표현하니까 좀 어감이 이상하죠. 국가가 나를 지배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네, 그냥 뭐 이렇게 보시면 네, 지배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를 가나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어떤 이제 보호를 가진다. 네, 인적 주권의 이제 어떤 보호, 지배라고 표현하는 게 좀 저는 별로 좋지 않은데, 네, 보호를 가진다. 네, 보호권을 가진다. 자, 이런 뜻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날의 국민에 대한 지배권을 의미한다고 종례에는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현재는 주권에 의해 국민에 대한 보호 및 한 국가의 법적 작용이 국민에게 미친다. 자,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예전에 종래에는, 네, 우리가 영민국권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때뿐만 아니고 내가 해외에 나가서도 당연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나를 지배한다. 이제 지배라는 그런 어감이 좋지 않은 이제 언어를 쓴 거죠. 네. 국가가 어떻게 저를 지배하겠어요? 네, 그거를 이제 요즘에는 주권에 의해 네, 국민에 대한 보호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국민에 대한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적 사회를 잘 이렇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법적 적용들이 국민에게 미친다. 이런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영민국권이고 이 영민국권이 주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영토국권, 네, 지역적 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네, 영토국권, 네, 영토에도 주권이 미친다는 얘기죠, 여러분. 땅에도. 네. 그래서 일정한 영역, 자, 일정한 영역을 다른 국가들로부터 독립하여, 자, 배타적이고, 자,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이제 뭐라냐면 영토국권인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지역적 주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려운 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일정한 영역이 있죠. 우리나라 국가의 일정한 영역이 있는데, 이 일정한 영역을 어떤 다른 국가들로부터,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로부터, 그렇죠. 독립하여 배타적, 배타적이라는 게 뭐죠? 독립하여 배타적으로, 배타적이고,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배타적이다. 그런 거죠. 남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히 나에게 속한 거죠. 배타적인 거죠. 배타적이고, 자,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힘,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영토권입니다. 한 국가의 영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그 국가의 법이 뭐 적용이 되고, 그 영역 내에 있는 사물들을 지배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뭐냐면, 자, 영토국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권의 내용과 특성, 주권의 내용에는 이제 다주도주권이 있고, 두 번째로 영민국권이 있고, 세 번째로 뭐죠? 영토국권. 이 세 가지가 어떤 주권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주권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그냥 그죠? 주인된 권리를 우리 주권이라는 거죠, 주권.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주권. 주권은 주인된 권리인 거죠. 내가 당연히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어떤 근원인 거죠. 원동력으로, 자,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권력. 그게 바로 대내주권이죠. 대외적으로는 한 국가가 외국에 대하여 독립된 지위에 있게 하는 힘을 얘기하는 대외주권. 기억나세요, 여러분? 좀 학제가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주권이라는 것은 주인된 권리고, 자, 이게 권리가 주인된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국가에 있어서는 이게 최고의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어떤 그 근원이 되는 거죠. 이 주권은 그리고 대내 주권과 대외 주권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흔히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대내 주권과 대외 주권을 결합해서 우리는 주권이라고 얘기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주권의 내용,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주조직권, 그 다음에 뭐죠? 영민국권, 그 다음에 영토국권, 이런 걸로 나누는 거죠. 자, 영민국권, 영토국권으로, 그 다음에 자주조직권, 이 세 가지로 결합된 게 주권, 내용적으로 파악하는 주권의 내용이죠. 주권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면, 자, 다시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따라서 주권은, 자, 이러한 주권의 특성인 거죠,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주권, 그죠?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어떤 근원이라든지 원동력이 되는 힘인 이 주권의 특성이 뭐냐, 이런 거죠. 첫 번째로 이제 불가분성과 포괄성인데, 자, 말 그대로 불가분성은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포괄성은 뭐죠? 말 그대로 포괄하는 거죠. 자, 주권의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불가분성과 포괄성입니다. 오늘날 주권은 국제기구나 국가 간 연합에 의해 일부 이양되는 것을 인정한 예들이 실제로 있기에 주권은 일부 분할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원래 주권의 특성은 자, 불가분성과 포괄성 같습니다, 여러분. 자, 주권은 나눌 수가 있나요, 여러분? 나눌 수가 없겠죠, 여러분. 주권은 말 그대로 그냥 주권인 거죠, 여러분. 뭐 국민 주권에 의하든 인민 주권에 의하든 주권을 딱 잘라서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주권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불가분성이죠.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자, 불가분성과, 자, 불가향성, 그 다음에 항동성.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자, 불가분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가진 주권을 내가 딱 잘라서, 반을 잘라서 나눌 수도 없고, 불가향성. 그렇죠. 내가 가진 주권을 남에게, 뭐죠? 양도할 수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주권은 내가 뭐죠?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항동성이라고 그러죠. 시효 불조정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불가분성과 포괄성을 얘기하면서, 자, 여기 보시면 좀 전에 제가 읽었는데, 자, 오늘날 주권은 국회기구나 국가간연합.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원래는 주권은 불가분성과 포괄성을 갖는데, 자, 오늘날에 있어서의 어떤 각 국가의 어떤 이 주권은 어떤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구촌의 어떤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어떤
국제기구나 국가 간 연합의 일부 이양되는 것들이 실제로 있는 거죠, 여러분. 네. 그것들을 인정한 예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뭐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바다, 네, 막 인접한 뭐 바다, 그 다음에 인접한 그런 땅, 그 다음에 뭐 지구촌 전체적으로 어떠한 이제 뭐 환경,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뭔가를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은 국제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각 국가들이 자기의 어떤 주권을 내세워서 뭐죠? 나는 못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해하세요? 네. 나는 못하겠다. 니네가 뭐 전 지구적 어떤 탄소를 줄이고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권을 그러면 이 부분에서 포기하라는 얘기냐? 자, 이렇게 되면 네. 전 지구적으로 대응하는 게 되게 힘들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부분적으로 어떤 국가가 가진 주권을 이양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런 거죠, 지구촌이. 네. 그래서 어떤 국제기구나 국가가 어떤 연합의 일부 이양되는 것을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죠. 네, 이렇게 인정한 애들이 있습니다. 주권이. 그래서 실제로 있기에 주권은 일부 분할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 현실에는 부합하지만 원래 주권의 특성은 당연히 한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연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죠? 불가분성인 거죠.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포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 한 국가의 어떤 최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연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권은 자, 뭐죠? 최고성을 갖게 되는 거죠. 최고성. 네, 최고성을 갖게 되고 자, 주권은 시원성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 자, 주권 특징 중에 시원성은 뭐죠? 이 주권을 누가 줬냐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주권을 도대체 누가 준 거냐 따졌을 때 굳이 누가 준 거냐고 따지면 신이 줬다는 거죠. 네, 신이 줬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권은 그냥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거지 누가 주권을 던져준 건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거죠. 처음부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권은 시온성이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무언가가 정당화될 때는 도대체 이거에 대한 정당화에 대한 근거가 뭐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법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죠. 너의 행동에 대한 정당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뭐냐? 그럼 우리는 뭘 들이대요, 여러분?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뭐죠? 행동은 법적으로도 타당하고 윤리적으로도 타당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거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거. 그러면 주권, 도대체 이 주권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죠, 여러분. 주권은 국민이 갖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럼 국민이 주권을 갖는 정당화가 되는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주권은 도대체 누가 주는 거냐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주권은 도대체 누가 주는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주권은 그냥 있는 거죠. 네, 굳이 따지자면 신이 줬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주권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거죠, 여러분. 주권은 그냥 있는 거죠. 네, 누가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원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주권은 한 국가의 어떤 최고의 의사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힘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죠?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 건 주권의 특성상 당연한 경우겠죠, 여러분. 네. 그렇죠. 이 주권이라는 게 한 나라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권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의 권력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그래서 자율성을 갖고 당연히 누가 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이 불가항성과 그다음에 항정성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효라는 경우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권은 항정성을 갖는데, 네, 다른 말로 이제 시효 불적용성인데, 자,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주권은 국가에 전속하는 한 항상 존재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공소시효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범죄에 대해서 어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네, 법적 안정성 때문에 공소시효를 두고 있는데, 자,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그 기간이 바로 이제 공소시효라고 얘기하는데, 시효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효는 딱 어떠한 시간이 정해진 것을 우리 시효라고 얘기하죠.
네, 시간적 효력인 거죠. 네,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효력을 발하지 못하고 효력이 죽는다 이런 거죠. 효력을 잃는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자, 근데 주권은 시효 불적용성, 즉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네, 항존성을 갖는다는 얘기죠. 시간하고 상관없이 주권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네, 어떤 뭐 수만 가지 시간이 흐르더라도 수만 가지가 아니죠. 네, 수만의 시간이 흐르더라도 네, 주권은 없어지지 않는다. 즉 항존성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개념은 자, 국가 권력인데, 자, 국가 권력이란 주권으로부터 나오고 주권에 의해 만들어진 권력, 즉 뭐죠? 피구성권으로 국가 작용을 행하는 기분 아분적 개별 권력이 이런 거죠. 여러분, 국가 권력하고 주권은 당연히 다른 개념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국가 권력이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 상권을 얘기하죠. 입법, 행정, 사법. 자, 입법, 행정, 사법이 정당화되는 근거는 뭐죠? 여러분, 상권 분리해서 국가기관이 입법은 국회, 그 다음에 행정은 정부에, 그 다음에 사법은 자 법원에, 그렇죠. 자,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자, 이 국가기관이 그러한 권력을 갖는 근거는 뭐죠? 헌법인 거죠. 헌법. 자, 헌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입법은 국회가 가져라. 예를 들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행정은 정부가 가져라.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사법은 법원, 니네가 뭐죠? 담당해라. 자, 이렇게 있는 게 당연히 정당화되는 근거가 당연히 헌법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다음 헌법은 누가 만들죠, 여러분? 주권을 가진 국민이 헌법 제정 권력자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주권하고 국가 권력을 헷갈리는데 국가 권력은 주권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죠, 여러분. 즉 국가 권력이라는 건 뭐냐면 주권의 바탕 위에 주권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권력인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즉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력. 자, 주권을 가진 사람이 국민이고, 자, 국민이 헌법 제정 권력자고, 자, 헌법 속에 자, 국가기관의 권력들은 이렇게 하라고 짜여져 있는 거죠. 명시되어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죠?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력이 바로 뭐다? 네, 국가 권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권하고 국가 권력은 당연히 다른 거죠, 여러분. 네, 다르고 어느 게 더 커요? 주권이 더 크죠. 네. 왜냐면 국가 권력은 당연히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상권 분리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국가 권력은 가분적이구나. 뭐죠? 자를 수가 있구나. 네, 나눌 수가 있구나.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네. 이건 가분적 개발 권력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있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자, 국민. 자, 국가의 3요소는 주권, 국민, 영토죠. 네, 두 번째로 이제 국민을 보시면 국민은 자, 한 국가의 인적 구성원. 자, 국적은 어느 특정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라는 자격을 나 지위를 얘기한다. 자, 국민의 개념은 결국은 그런 거죠. 여러분. 한 국가의 인적 구성원인 거죠. 어떤 해당 국가, 어떤 한 국가의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인데, 자, 이게 뭐죠? 주권도 아니고 영토도 아니고 어떤 구성원이에요? 인적 구성원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국민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국적. 그쵸? 국적. 네, 이 국적은 어느 특정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그쵸? 우리가 뭐 대한민국 국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렇죠? 어느 특정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자, 국민이라는 자격이나 지위를 얘기하는 게 바로 국적인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요? 국적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국적 때문에 여러분의 국적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국적법이라는 게 있죠. 국적법. 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은 당연히 국적법 때문에 그렇고 국적법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자격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국적법에 나와 있는 그 국적법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그 자격 중에 하나를 갖췄기 때문에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죠. 네. 어, 네, 제 수업을 듣는데, 네, 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신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는데, 뭐, 네, 차별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뭐 다른 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외국 국적에 상응하는 어떤 여러분 자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외국 국적을 따고, 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대한민국이라고, 네. 여튼,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국적이 헌법 자체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럴 때 우리는 뭐냐면 국적 헌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국적이라는 자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국적을 헌법 자체에 규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적 헌법주의라고 얘기하고, 자, 국적을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를 우리는 국적 법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헌법에 국적의 뭐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 만약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렇게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뭘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라고 우리나라 헌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에다가 위임해 놓는 거죠. 자, 이렇게 법률에다가 위임을 하고 법률로 이제 대한민국 어떤 국적을 정하는 그 자격과 요건을 법률에 명시를 해놨다면 당연히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걸 국적 법률주의 또는 국적 단행법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국적법이라는 것들을 하나 만들죠. 그리고 단행법인 거죠, 여러분. 네, 그게 법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법률주의라고도 얘기하고요. 국적 단행법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즉 국적을 자,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해 놓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국적을 특히 민법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이제 국적 민법주의인데, 자, 우리나라는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해요? 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네, 법률로서 정한다 해가지고 네, 헌법에서 법률에다가 위임을 해놨습니다.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헌법이 법률로 위임을 해놓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적 법률주의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국적 단행법주의 국가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밑에 있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헌법 제2조 1항, 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국적 법률주의, 즉 국적 단행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얘가 국적법인 거죠. 자, 우리나라에 국적법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국적법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국적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해서 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어, 법적으로 그렇죠. 법적으로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그 자격은 어떻게 갖췄냐? 당연히 법률에 어떤 자격사항을 규정해 놨는데 여러분은 그 자격 중에 하나를 충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네. 국적의 취득을 볼까요? 자, 국적의 취득은 당연히 선천적 취득, 그다음 후천적 취득인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받느냐, 또는 태어났을 때는 그 국적이 아니었는데, 아니면 어떤 이제 태어나고 나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취득을 했느냐, 후천적으로. 그래서 국적의 취득을, 자, 선천적 취득과 후천적 취득으로 나누는데, 선천적 취득은 뭐죠? 당연히 태어나면서, 그렇죠? 출생에 의해서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속인주의, 속기주의. 자, 속인주의는 뭐죠? 대한민국 국민, 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 속지주의는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에서 태어났으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자, 우리 현행 국적법은 자, 속인주의를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속인주의가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 두 부부가 결혼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대한민국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돼서 그 부부 사이에서 애가 태어나는 거죠. 자,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애가 태어나면 당연히 그 애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속인주의 원칙이고, 자, 예의적으로 속지주의를 가미합니다, 여러분. 네, 대한민국 영토에서 태어나면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어, 어, 생물학적으로는 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아요. 딱 보면, 이건 생물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 네, 부모를 알 수가 없는 경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버려진 아이라고 해서, 아침부터 좀 그렇긴 한데, 네, 버려진 아이, 불분명할 때, 그냥, 그건 대한민국 국민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아이는. 네. 그런 이제 속지주의를 우리, 국적법에서는 가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원래
우리나라 국적법은 석인주의예요. 네,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태어난 애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인데 예외적으로 석회주의도 가미를 하고 있는데 뭐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딱 봐도 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죠. 어떤 외국인데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즉 석지주의인 거죠. 네. 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자, 국적법 제2조 1항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바로 이제 선천적 취득이고요. 자, 후천적 취득에는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해서가 아니고 출생 이후 일정한 행위에 의해서 또는 요건에 해당되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자, 국적이 취득되는 경우를 이제 의미한다 이런 거죠. 인지, 네. 인지가 뭐죠?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 외국에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부모가 자기의 어떤 자녀라고 인지를 해주는 거죠. 내 자녀인데? 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여러분. 네. 자, 그럴 게, 자, 인지에서 후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을 할 수 있고, 또는 귀화, 네, 귀화를 해서 취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모 귀화에 수반하는 자녀, 네, 부모가 귀화하면 그 부모 밑에 있는 자녀가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부모의 귀하에 수반하는 자녀 취득, 국적 취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도 있겠죠. 그런 국적 회복에 의한 취득득이 이제 후천적 취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국적법 제3조 1항이라든지 4조 1항, 5조에서 7조, 그다음에 8조 제1항, 9조 제1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 귀화, 귀화에 의한 취득은 일반 귀화와 간이 귀화, 특별 귀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국적법을 한번 읽어보시면 간이 귀화라는 게 뭐고 일반 귀화라는 게 뭐고 특별 귀화라는 게 뭐구나 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거를 좀 이렇게 읽어봐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요약 정리 할 건 없죠. 한 줄 정도 써서 네. 먼저 열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다른 학우들이 공부할 때 다른 학생분들이 공부할 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반 기하가 뭔지, 그다음에 간이 기하가 뭔지, 자, 특별 기하가 뭔지 여러분 이게 국적법을 한번 이렇게 인터넷으로 한번 쳐가지고 보시면서 이거를 좀 한 줄로 열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다른 학생분들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튼 이 후천적 취득에는 자 이러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후천적 취득은 뭐 간단한 거죠. 태어나면서 대한민국 뭐 국적을 취득한 게 아니고 출생 이후에 어떤 일정한 행위 그렇죠? 또는 요건에 해당되는 일정한 사실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국적을 취득하는데 그걸 우리는 바로 뭐냐면 후천적 취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천적 취득은 당연히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거니까 출생에 의한 이 출생에 의한 이 사실로서 갖는 게 이제 우리는 선천적 취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8주차 강의 안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